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3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의해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술 또는 인공신경망, 가장 인공지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어디에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관련된 미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전에 공부했었죠. 인간의 지적, 학습 능력을 대신해서 컴퓨터가 구현하는 그런 컴퓨터 과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협의, 좁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강하다는 건 스트롱,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 슈퍼 AI라고 하죠. 이런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생활에서 보는 그런 협의의 인공지능부터 아주 강한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까지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기술을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그런 LG의 UHD TV의 띤 큐를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협의,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초. 그래서 협의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인공지능입니다. 협의의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떠한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한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 지성, 자의식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트롱 혹은 제너럴 AI라고도 하죠. 이것을 인간형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초인간적 존재. 이 문제가 저번에 2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걱정스럽죠. 인간을 어때요? 능가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능가하는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처럼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초인공지능도 있습니다. 협의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알파고라든지 생활형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전 검색 서비스, 자동 번역기, 그 다음에 스팸 메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필터링 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라든지 또는 생활형 인공지능을 협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고의 성능을 보면 엄청난 슈퍼 인텔리전스, 슈퍼 AI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알파고는 인간의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둑이란 특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의 인공지능이다. 특정한 분야에서는 바둑이 앞서가죠. 4대1로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처럼요. 이것을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의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혹시 들어보셨나요? IBM의 왓슨. 이 IBM 왓슨은 주로 의료 파트에서 많이 적용됐었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IBM의 왓슨, 자율주행차, 텐서 플로우, 알렉사, 에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공지능의 브랜드 네임을 보고 계시네요. 페퍼 또는 여러분이 혹시 에이브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글로 만나는 인공지능, 협의의 인공지능. 대표적인 게 시리, 애플의 시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타나, IBM 왓슨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롱이라고 하죠. 또는 제네럴이라고도 하는데요. 강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애국어 번역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인간이 동등하거나 어떻게 보면 또 번역을 잘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공상 과학소설이나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나오죠. 인공지능 로봇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터미네이터의 뭐 스카이넷 이런 것들이 강인공지능. 여기서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인간을 뭘로 간주합니까? 적으로 간주하죠. 우리가 이제 셧다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스카이넷을 우리가 셧다운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인공지능을 적으로 간주해서 인간을 대결하는 그런 위험한 장면도 나오죠. 이것을 강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AI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적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러한 초인공지능은 결국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초인공지능의 그런 연구, 개발, 적용 단계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초인공지능에서는 인간보다도 훨씬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세계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또 뭐하고 있습니까? 개발하고 있죠. 앞으로의 이런 슈퍼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차, 또 알고리즘, 또한 번역, 또는 로봇, 이런 마이크로 마우스, 이런 특정 영역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계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뭐 동작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알고리즘들이 뭐 생활형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총 6개를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퍼지 이론.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게 알쏭달쏭하죠. 그것을 퍼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퍼지 이론, 패턴 인식하죠. 기계학습 들어보셨습니다. 신경망, 인공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인공생명체에 대해서 총 6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퍼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탁기 들어보셨나요? 퍼지 세탁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우리가 덥나요? 춥나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춥다고 느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덥다고 느끼는 거죠. 애매모호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퍼지라고 하죠. 인간이 시원하다. 그 다음에 쿨 컴포트. 그러니까 인간이 만족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퍼지에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세탁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함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것이 뭐예요? 퍼지 이론이고 이 퍼지 이론이 많이 적용되는 게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 또 하나의 인공지능에 적용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인 패턴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퍼지 이론이었죠. 패턴 인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때요? 데이터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비선형 데이터를 특정 패턴을 찾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뭘까요? 안면 인식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때요? 분해해주고 구현해주는, 구분해주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패턴 인식, 대표적인 게 얼굴, 안면 인식 또는 지문, 또는 그림, 뭐 사운드, 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패턴 인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계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learning. 그래서 기계학습은 컴퓨터의 인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학습을 시키면 그것들이 어때요? 학습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머신 러닝. 그래서 머신 러닝은 주로 이제 뭐
연구 단계라든지 의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인 인공신경막 기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 신경세포를 보면 신경세포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아세틸콜린,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구조와 닮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파트가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사람의 구조, 뇌의 구조, 신경의 구조를 지금 보고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인공신경망 관련된 네트워크를 보고 계시네요. 이런 인공신경망 기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구조와 뇌의 구조와 신경세포와 닮았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하고 이게 지성을 가진 시스템처럼 인간처럼 뇌처럼 성능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학습을 시키죠. 이런 적절한 기능을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신경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인공신경망 관련된 네트워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구조를 닮은 우리가 인간의 뇌를 보고 계시죠. 신경망과 그 다음에 인간의 뇌를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 인공신경망 기술은 최근에 컴퓨터 계산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가 많습니다.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계층 형태로 겹겹이 어때요? 쌓았죠. 그래서 심층 인공신경망 또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딥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식에서 보시면 유전, 돌연변이, 교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시켜야 하면서 가장 옵티마 솔루션 그러니까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유전 알고리즘과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최대한 답을 찾아가죠. 이런 것들을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에서 교배, 돌연변이를 통해서 아주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이런 기술을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에서 인공생명체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결국은 인간의 생각과 같이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생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연구의 목적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가상 시스템 환경에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고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이제 구현이 되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연구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인공생명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이 보고 온 PAM, SAM, 그 다음에 크리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전 코드를 이용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진화하는 그런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1978년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개발하고 있고 특히 게임이라든지 생활형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또는 여러 파트에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저번에도 설명했었죠. 오렌지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라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지만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개발되고 있죠. 또 유리스코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어때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수술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엑스레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심심이 챗봇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대화로 주고받는 그런 학습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리스코, 엑스레이 비전 포 서전. 그러니까 서전이란 말은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를 위한 엑스레이 비전.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은 어떻게 하죠? 미리 한번 모의 실험, 모의 수술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것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관련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반응형 머신, 제한된 메모리, 마음 이론, 자기 인식. 마지막 버전은 자기 인식인데요.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유형에서 반응형 머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따라서 자기에만 어때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죠.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응형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긴 IBM의 딥블루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응형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공지능 유형에서 제한된 메모리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인공지능은 제한된 메모리를 간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신경망이나 또는 학습 모델을 통해서 메모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학습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계를 계속 학습시켜서 학습 능력을 통해서 제한된 메모리를 통해서 어때요? 훈련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한된 메모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라고 간주하죠. 그래서 기계학습의 하위 개념인 딥러닝도 제한된 메모리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개선해서 학습 능력의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마음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재 AI, 즉 인공지능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인간의 마음을 모방할 수가 있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가 있겠죠. 또 반응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결정 능력을 가진 우리가 인공지능 유형을 우리는 마음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론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어때요? 모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가 궁금하죠. 이러한 인공지능 유형에서 마음 이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때요? 규칙적이고 또는 법적이고 철학적이고 또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인공지능 유형에서 자기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결국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이론의 계단을 한 계단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고 또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대표적인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AI, 좀 오래됐죠. AI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바이센테니얼 맨,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어때요? 느끼는 그런 로봇입니다. 또 아이로봇. 이 아이로봇 영화에서 보시면 인간의 친화적인 써니가 있고 또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하는 그런 로봇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음 이론을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 자기를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의 지적, 감정적 능력을 가진 그런 신화적인 기계를 우리는 자기 인식이라고 하죠. 마음 이론과 마찬가지로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간을 대신하고 생각하고 지적, 감정 능력을 가진 그런 로봇가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뭘까요? 이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철학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접근 방법은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간에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면 결국 상향식, 즉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튜링이라든지 자기 학습을 통해서 어때요? 개발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하향식은 기존 철학, 윤리를 어때요?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향식, 즉 공리주의나
또는 칸트의 의무론적 이론을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론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인공지능 유형에서는 자기인식과 마음 이론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미래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려면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 인공지능 응용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인공지능 응용 사례는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됐고 또한 여러분이 적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영상을 인식합니다. 또 번역하죠. 언어를 다른 언어로 텍스트나 음성으로 뭐 파파고라든지 또 여러분 주위에서 뭐 시리라든지 많은 그런 인공지능 응용 사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음성, 영상, 번역 이런 파트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또 인공지능 응용 사례를 살펴보면 예측 모델링입니다. 데이터를 어때요? 마이닝이라는 것은 광부가 추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광산에서 어떠한 재료를 추출하는 것처럼 마이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마이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높은 수준의 세분화로 특정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또는 예측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하는 게 중요하죠. 엄청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이것을 예측 모델링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에서 패턴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라든지 얼굴 안면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사이버 보안이죠.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공격, 위협을 감시하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인공지능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인간이 할 수가 있겠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사례 그러니까 모델링,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쪽에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각광받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우리가 활용 사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서 기술이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총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자연어 처리입니다.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이론 증명법,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하고 또는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죠. 인식하고 우리가 번역하고 그것을 어때요?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용되는 기술이죠. 자동 번역 시스템 이런 것들은 효율성이 입증됐고 이미 상용화되어도 있고 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죠. 이 전문 지식을. 근데 컴퓨터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분석에서 전문가 시스템처럼 복잡하고 또는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컴퓨터가 어때요? 전문가처럼 이것을 해결해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노하우로 활용해서 컴퓨터가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전문가처럼 컴퓨터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인공지능이 가능한 기술을 우리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A인지 B인지 C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는 같은지 또 다른 사람인지를 분석하는 또 문장을 변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
증명법입니다. 복잡하죠. 수학적인 것 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때요? 필수 기술이죠. 기계가 정리하고 증명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은 비교적 최근에 많이 도입된 그런 수학적으로 논리적이 아니고 이론 증명법은 되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신경망 기술은 인간의 뇌와 닮은 것처럼 정서적이고 또는 이런 감성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즐 이론처럼 신경망 이론처럼 이것들이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서 처리한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경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 적용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국은 우리의 인간에게 해로울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이롭게 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죠. 기계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슈퍼 인텔리전스, 슈퍼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을 협조적으로 갈 것이냐, 영화 속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카이넷처럼 비협조적으로 가고 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려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초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우리가 우월한 존재인 그런 컴퓨터의 세계를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초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 비관적 문제에서 낙관론 문제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와 그다음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밝다, 어둡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 인공지능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인공지능의 인점인지 단점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관련돼서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초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느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심은 누구다? 인간이다. 그 인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의 사회는 밝다, 어둡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공지능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이든 비관론적이거든 결국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느냐, 인간은 얼마나 고민의 문제, 즉 육체적인 문제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의 이점이 있죠. 그것을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때요? 접목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인문학이 있겠죠. 그래서 철학, 윤리, 도덕, 이런 내용, 심리 또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접목해서 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능은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지쳐지는 그런 현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는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은 얘기했습니다. 철학, 도덕, 법적인 내용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쪽이나 이과 쪽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산업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 또 의학, 컴퓨터 과학, 공학. 이것은 기본이죠. 수학, 통계학. 이런 쪽을 공부하셔가지고 인공지능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면 보도자료인데요. 이렇게 써 있네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이 자료가 2020년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 교육정책이나 앞으로 과학정책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IT 강국을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서 AI 시대의 미래에서 전략을 담은 AI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IT에서 AI로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준비는 첫째, 인문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좀 전문 과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과학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공학, 전자공학, 수학, 통계학, 또는 의학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이미 국가에서 전략을 선포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시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정책도 3대 방향으로 준비를 했네요. 인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지능의 협업, 시대, 효율성.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 등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결국은 감성적 창조 인재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학습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초개인화 학습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중형,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 방법과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학습 환경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과정을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시대가 도래하니까 우리가 따뜻한 지능화 정책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재상, 학습 환경, 정책 과정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대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대세는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4차 산업혁명 또는 기술, 적용 분야, 이점, 단점,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관련돼서 저랑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